네,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자, 50강이요. 공부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학생들, 학습이란 무엇인가?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느냐면요, 요즘 학생들은요, 옛날과는 달리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걸 전수받지 못하니까 참 이게 곁에서 보고 있노라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보통 공부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또 자기 스스로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인데,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거조차를 버거워해. 그리고 또한 요새 선생님들은요, 희한하게 뭐 이렇게 판서해가면서 하나씩 단계별로 이렇게 짚어나가는 게 없이 그냥 교재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프로젝트 빔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레이저 빔으로 이렇게 지시하면서 말로 떠들어, 말로. 물론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그림이 너무 복잡하거나 무슨 예를 들어서 항공기 엔진 내부 설계도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평이하게 써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러니 학생들도 그게 교육인 줄 알아요. 그래,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은 책에다가 밑줄 긋고 어떤 단어에다가 형광펜으로 칠하래. 학생들은 형광펜으로 칠하고 밑줄 긋고 빨간 줄 치고 파란 줄 치고 그 줄 치는 게 공부인 줄 알아요. 참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거부터 볼게요. 학습이 뭐냐, 학습. 학습이라는 단어는 배우고 익힌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배우고 익힌다. 배우락자 익힐 습자니까 이거는 이제 논어의 하기시습지. 하기시습지 불형여러와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배우락자 하기 시습 지 불 역 열 기쁠열 호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 손가.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 손가. 기쁘지 아니할까?
기쁘다. 영영 기쁘다.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기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학습. 그게 이제 학습인데, 그러니까 배우고 익힌다가 학습이에요. 배우고 익힌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배울 때도 멍하고 익히지를 않아요. 익히지를.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뭐 학생들 보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제대로 하고 나머지 애들은 멍 때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학습. 자, 영어로는 런이죠, 런. 일단 배운다. 런 앤드 리피트예요. 배우고 익힌다. 익힌다라는 얘기는 반복한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 과정, 어떤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게 완벽히 자기 것이 되기까지에는 부단한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마간산, 수박 겉핥기식으로 쓱 이렇게 읽어가지고 다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재도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안광이 이 종이의 뒷배 부분까지 뚫어버린다. 그런 것처럼 뚫어지게 쳐다보고 정독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정독하고 그거 뜻이 깨달음이 오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반복해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반복을 안 하면 금세 까먹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꺼내서 읽고 다시 반복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꺼내서 읽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런 앤 리피트가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런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깨달은 걸 얻은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올림픽 때 격투기 유도라든가 뭐 이런 거 특히 유도 같은 거에서 보면 그 유도 선수가 금메달 따고 막 펑펑 울지 않습니까?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쫙 흘릴 때 온 국민들이 그 선수와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웃잖아요. 왜? 그동안 그 사람이 그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될 때까지 그 흘린 땀방울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다 이해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어보치기, 그 다음에 무슨 뭐 소매 들어대치기, 그 다음 뭐 뒷다리 후리기, 안다리 후리기, 그 다음에 누르기, 조르기.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자기 거로 하기 위해서 땀방울을 흘렸겠냐고요. 수도 없이 했겠죠. 수도 없이 수천 수만 번을 해갖고 무지불식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세가.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반복. 그 자기 거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학습 이론이라는 교재에 나왔던 건데요. 침팬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침팬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각 우리에다가 창살에다가 이렇게 침팬치를 가둬놓고요. 가둬놓고 검은 천으로 이렇게 가둬놓고요. 3일을 굶긴대요. 3일 동안 굶긴 다음에 이 검은 천을 들어준 거야. 검은 천을 제거하면
이 침팬지가 맨 처음에 눈이 부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눈부심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주변을 막 두리번거린답니다. 먹을 게 있나 두리번 거리다가 간신히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바나나를 놔둔대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간신히 그 바나나를 잡아서 꺼내가지고 이제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제 바나나를 까서 먹는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천을 가리고 이번에는 바나나를 좀 더 멀리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손이 안 닿는 곳에다가 바나나를 놓고 요 뒤편이나 옆편에다가 요 옆에다가 작은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갈고리가 달린 작은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놔준대요. 그러고 나서 또 천을 들어주면 침팬지가 또 눈이 부시니까 뭐 이제 이렇게 얼떨떨 하다가 바나나를 딱 보는 순간에 손을 쭉 뻗는다는 거야. 자기가 늘 했던 거니까 아 저거 손에 닿겠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손이 안 닿으니까 침팬지가 막 신경질 내면 막 울부짖다가 그 다음엔 주변을 살피기 시작한대요. 주변을. 이게 뭐 혹시 없을까? 아 근데 이게 막대기가 있네? 막대기를 딱 잡고 이렇게 해서 바나나를 끌어다가 먹는데요. 이게 도구의 활용이야. 도구의 활용. 그러니까 유인원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게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지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몇 번 거듭하면 침팬지는 문이 이렇게 천막이 들려지자마자 뭐 바나나 확인하고 막대기 집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늘상 있었는 일 마냥 이렇게 해서 꺼내서 먹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엔 다시 천막을 가두고요. 이 멀리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 막대기가 안 닿는 곳에다가 또 바나나를 놓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길이가 조금 긴 놈을 이렇게 놔둔답니다. 이렇게 긴 놈을 놔두고 나면 천막이 거치면 침팬지는 볼 것도 없고 바나나 보고 나서 자기가 쓰던 도구를 딱 잡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닿거든요. 길이가 멀어졌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또 지랄을 한대요. 물부짖고 막 이런대요. 그러다가 침팬지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만히 주변을 다시 살피다가 긴 막대기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긴 막대기를 발견해 갖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긴 막대기, 짧은 막대기 이렇게 했더니 짧은 막대기는 옆에다 놔두고 긴 막대기를 들고 이 바나나를 이렇게 해서 긴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먹는다는 거야. 그래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몇 번 했더니 뭐 이번에는 그냥 멀리 있으면 긴 막대기로 끌고 짧은 곳에 있으면 작은 막대기로 끌고 그래서 도구의 활용이 아니라 도구의 선택적 활용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어떤 도구가 적합한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는요. 이보다 이제 더 천막에 가두고요. 더 먼 곳에다가 이렇게 바나나를 놔둔대요. 그리고 천막을 거두니까 멀리 있으니까 침팬지가 큰 막대기, 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 당황해서 막 뭐 이상한 소리도 지르면서 뭐 이게 왜 안 닿지? 이상하네. 그래서 막 지랄하다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요 새끼가 드디어 요 새끼하고 요 새끼를 이렇게 들보니까 요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한쪽은 요렇게 돼 있고요. 끝부분이 한쪽은 요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고
또 다른 한쪽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라는 거야. 요 끝부분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거 둘이 두 개를 들고 막 이렇게 보더니 끝에가 이 요철 부분으로 돼 있거든. 그 도구를 이렇게 해서 빠락빠락 하고 끼워가지고 좀 더 긴 막대기를 만든 다음에 이걸 끌어다가 먹더라는 겁니다. 이게 도구를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구의 결합이죠, 결합. 그러니까 도구의 결합 단계까지 온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얘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주변에 있는 막대기를 주기만 하면 막대기를 결합해 갖고 짜까닥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있는 바나나를 얼마든지 도구를 짜까닥 하고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멀리 있는 바나나도 잡아서 끌고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계별 학습을 거치지 않은 침팬지한테도 실험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바나나를 보고 다른 침팬지를 놓고서 천막을 거두면 저기 멀리 있으니까요. 바나나가 있긴 있는데 저 멀리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끌고 와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학습이라는 게 단계별이 있고요. 단계별이 있고 익혀야 될 지식은 반드시 익혀야 돼. 그게 기본적 단계,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이게 학습이 그래요. 배운 다음에 익히게 몇 번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을. 근데 요즘 학생들 어디 그래? 공부하라 그러면 책에다가 밑줄 긋거나 별표 표시 많이 하면 중요한 거니까 그걸 외워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것이지 책에다가 왜 별표를 하고 별표야 하나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뭐 몇 개씩 합니까? 그리고 연습장을 사용할 줄 모르고 써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명문대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할 줄 알아요. 교수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뭐 이상하게 강의를 해도 노트에다가 그 교수가 말하는 걸 막 적어요. 그리고 요즘엔 그게 힘들면 녹음기 핸드폰에서 녹음 기능을 켜갖고 녹음을 해가면서 막 적으면서 칠판에 판서한 내용도 메모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교수의 그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재정리하고 교재 읽어보고 연습 문제 프랙티스나 엑서사이즈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게 진정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1%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 99%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고 공부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공부라는 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 개발.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안다는 게 참 기쁜 거란 말이에요. 아는 게. 깨달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줄 모르던 할머니들이 한글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한글을 띈 다음에 그럼 뭐 한글 뭐 그렇게 띄는데 어렵지 않잖아. 그다음에 뭐 간판도 읽을 수 있고 뭐 버스 정류장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해요? 자기 아들 딸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환희에 차갖고 막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할머니들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게 진실을 탐구한다는 거예요. 진실 탐구,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는 인간의 그 정신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행복감을 주거든요. 단순히 성적을 높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기쁘고 그 지식을 알았을 때의 그 희열감, 이런 거의 그 즐거움을 무시하지 못할진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그 학생들을 보고 어떻게 충고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선생님이 칠판에다 판서해 주는 건 꼭 좀 적어라. 책에다 적으려고 그러지 말고 깨끗한 노트에다가 적고, 그리고 교재 내용도 중요한 거 있으면 옮겨 적고, 그리고 자꾸 연습을 해라.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책에다가 밑줄 치라고 막 노골적으로 그런 말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건 좀 지양해야 됩니다. 미국은요, 교재를 무료로 나눠주는 대신 교재에다가, 교과서에다가 절대 낙설 못하게 해. 그 계속 대물림 해주거든. 그래서 그걸 반납할 때 검사를 해서 낙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책값을 물어야 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교재 내용을 노트에다가 옮겨 적지, 책 교과서에다가 막 이렇게 낙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이 연습장, 다시 말하면 문제, 연습 문제 푸는 그 연습장도 우리나라는 지금 종이가 너무 흔해서 아주 비싼 종이를 쓰잖아요. 걔네들은 절대 이게 허용이 안 돼. 갱지, 재활용된 종이, 고급 펄프가 아닌 재활용된 펄프, 거칠거칠한 펄프, 거기에 인쇄도 우리나라처럼 청천연색으로 인쇄 절대 안 하고 까맣게 단선으로 하얗게 이렇게 해서 딱 인쇄해서 그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풀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책에다가 막 무상으로 교과서 나눠주는데 물자 아깝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꼭 컬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그냥 까만 색깔로 인쇄하는 게 덜 피곤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뭐 물리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막 알록달록한 색깔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는, 해골이 복잡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협잡을 해갖고 학생들을 공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괘씸한 의심까지 든다니까요.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그 공부하는 그 요령을 터득을 해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수업 시간에 의문이 생긴 거는 반드시 손 들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하지, 그냥 수수방관 마치 영화 보듯이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메모도 못하고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90%가 넘는다는데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 고등학교 교사인 수학 교사인 친구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요즘 애들은 수학 시간에 그냥 대부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수포자라고 그러는데,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고 그냥 거의 그냥 뭐 뜬 눈으로 그냥 잠을 잔다 그럴까? 그런 상태, 패닉 상태. 참 한심하죠. 이래가지고 무슨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고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의사 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 다음에 판검사, 법대 가가지고, 법대는 지금 없어졌지만 뭐 나중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거? 판검사 되기 위해서 뭐 연수하는 2년제 코스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애들만 있고, 진정으로 무슨 공학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진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한 그런 지식에 대한 그 접근은 일부 소수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학력은 엄청 인플레 됐어요.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생 수는 엄청 늘었는데 쓸만한 인재가 없다. 이게 요즘의 결론이죠, 결론. 쓸만한 인재가 없다라는 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인재가 되셔야죠. 저랑 같이 GCTV 공유하면서 하나씩 좀 아는 거 좀 배워가고, 제가 가르치는 것만큼은 좀 제발 좀 잘 좀 따라오셔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이렇게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